수십억 달러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 이게 왜 펜타곤이 이 생성 AI에 주목하느냐? 네. 미 국방부가 이게 미래 대량 살상 무기가 된다고 본 거예요. 진짜 명령이 내려온 줄 알고 핵무기 발사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죽는 거지. 다 죽는 거야. 아직도 김윤아 씨를 입에 올리면서 유인촌 씨까지 아, 왜 이러는 이번 겁니까? 청문회 또 나오다고. 제가 전 남친 생각이 딱 들어오면 빨리 다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붙잡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전 남친? 뭐 그 문제는 내가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아. 지금의 대통령이 윤석열이라서 좀 불편하구나. 여러분의 막힌 속 뻥 뚫어드립니다. 김종대입니다. 사이다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이거 누가 사요? 누가 사? 아니. 뻥 뚫어드리는 이렇게 가야지. 아니 이제 네. 저 노인네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살살 뚫어야지. 아, 그래요? 너무 세게 뚫다가 네. 빵꾸나. 여러분의 속을 살살 응. 뻥 뚫어드리는 응. 저는 사이다 요정 우윤혜고요. 저희가 진짜 뻥 뚫어드리는 팁이잖아요. 예. 이 정도 됐으면 사이다 광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 사이다 좀 광고 좀 주세요. 사이다 예. 광고주님 기다리면서 예. 오늘은 뭔가 의원님과 함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우리가 대본이 없거든요, 진짜. 네. 우선 내가 말이야. 네. 고등학교 때 이래로 지금까지 확인되는 불변의 진실이 있어요. 뭐요? 내가 가을을 많이 탄다는 거죠. 그럼 성별은 남자로? 이게 지금 내가 이게 대책이 없어. 오늘 그 오마이 TV에 갔다가 말입니다. 네. 한강변을 보니까 네.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아름다운 거야. 감수성이 막 폭발. 그래가지고 한강변 해가지고 담배를 한 대 태다 보니까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서 이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을 보니까 그 서정주 씨의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그래서 하늘 가득 그리운 사람들 얼굴이 지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30-40분을 어쩔 줄을 몰랐는 거야. 멀리 가셨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좀 처방을 받으셔야 돼. 이거는 약을 약이 네. 좀 필요한 정도거든요. 그래요? 근데 진짜 확실히 남자들은 가을이 되면은 저희 남편도 그렇고 괜히 창문을 멍하게 바라보면서 약간 사색에 잠기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뭐 가수시니까 그 존 덴버하고 플라시도 도밍고가 듀엣으로 부른 Perhaps Love. Perhaps love and light. 이거 왜 가사를 몰라요. 이거나 네. 아니면 역시 플라시도 도밍고나 네. 루치아나 파바로티 음성으로 하는 그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그건 뭐예요? 이거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죠.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이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을 탈 때 제일 좋아. 그래요? 근데 확실히 올드하긴 하네요. 그 추천. 올도 아직 아니 클래식이 좋은 거니까 요즘에 또 레트로라고 해가지고 예전 것들이 많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잔나비의 음악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요즘 같은 가을에는 제가 좀 즐겨 듣는 음악이 잔나비. 잔나비의 어떤 네. 곡이 있습니까? 그 제일 유명한 노래 뭐죠, 작가님? 난 나른하는 마음이야.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추천해. 용기를 내라는 뜻이죠? 너도 그냥 내 마음 깊이 들어올 거 아니면 그냥 지나가라고. 그런 거요? 쿨하네. 그런 거죠. 네, 약간 쿨하네. 고전적인 노래는 그런 정서가 없어요. 그래요? 이거 굉장히 현대적이고 MZ세대다운 정서 아닙니까? 그죠. 요즘 MBTI라는 게 유행이잖아요. 네. 그게 16개 사람을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거든요. 나뉘었죠. 네.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지? 네.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 뭐요? 더 세분해서 120까지로 분류해. 왜 그렇게 분류를 당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개발 중인 건 360개로 분류해. 왜 그런 거지? 왜 그러느냐? 응. 이 세분화해서 그 사람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행동 양식을 갖다가 추출해내는 게 돈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야. 우리는 네. 그 빅테크 기업의 천연 자원이야. 그렇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채굴할 준비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사금 채취하듯이. 우리네한테 얻는 건 없잖아요. 우리한테 뭐 콩고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 생산 양식이나 작동 원리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아니라 중세 봉건주의에 가까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무료로 나의 시간과 노력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네.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맞아. 저 동영상을 자발적으로. 올린다든지 틱톡에다가 네. 이렇게 함으로써 무료 노동을 해주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얻는 데이터를 갖고 막대한 그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건데 제가 최근에도 그 보시죠. 무슨 미국인 졸업사진? 요즘 이런 게 엄청 유행이에요. 아 그래요? 내 얼굴을 넣으면요, 내 알고리즘에 맞게끔 네. 미국인이 졸업사진 찍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쫙 나오는 이런 어플이 있어요. 저는 그거 공짜인 줄 알았거든요. 공짜도 4시간을 들여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8,8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접속이 안 돼요. 하루에 10번을 했는데 접속이 안 돼. 그 정도로 계속 동시 접속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자본들의 그런 손에 사람들이 다 놀아나고 있다. 그렇죠. 이 유행을 만든 이게 이제 것도 플랫폼 경제. 네. 그냥 독점이 아니라 초독점, 하이퍼 모노폴리. 이 독점은 인류가 산업이라는 걸 발명한 이래 가장 무서운 그 독점체, 절대적 지구적 황제 그룹들이거든요. 근데 이왕 이야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제가 그 연휴 때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그 예산이 통과한데 난리 났잖아. 하원 의장 모가지 날라가고 그래요? 지금 뭐 그랬는데 뭐 우크라이나에 돈을 주네 못 주네 지금 미국 정치가 뭐 완전히 폭삭 무너졌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민주주의 붕괴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올해 미 의회에 제출된 예산에서 내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게 있어요. 뭐예요? 미 국방부 그 펜타곤 예산에서 네. 생성 AI 그러니까 우리 챗GPT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게 생성 AI라 그랬는데 그 연구가 수십억 달러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 오.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기사를 내가 집중적으로 찾아본 건데 네. 그 생성 AI 챗GPT는 아시잖아요. 알죠. 그 챗GPT가 우리의 대화를 잘 받아주고 논리적으로 이걸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화를 이어가는 뛰어난 인공지능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네. 거예요. 근데 그 챗GPT는 언어 생성 모델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얘기하는 건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아무 관계가 없어. 말이 되느냐예요. 오. 그래서 저기 예컨대 챗GPT한테 모차르트의 첼로 협주곡 좀 찾아줘 이러면 예 모차르트가 몇 년도에 발표한 케헬 넘버 몇 번에 그 첼로 협주곡을 추천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은 모차르트는 첼로 협주곡을 작곡한 적이 없어요. 아, 질문 자체. 없는데 완전히 속아 넘어가죠. 원래는 챗 GPT가 첼로 넘버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퍼펙트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펜타곤이 이 생성 AI에 주목하느냐? 네. 미 국방부가 이게 미래 대량 살상 무기가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 세력이나 테러 분자나 아니면은 어떤 그 모종의 그 음모가가 여기에다가 챗GPT에다 음성 모델을 넣고 이미지를 합성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가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게 가능해지는데 이게 적국의 사회망에 침투해서 네. 그 사회를 붕괴시키는 무기로 이게 쓰일 가능성이 있고 또 군대의 경우에 군대망에 침투하면 가짜 명령서를 만들어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명령이 내려온 줄 알고 핵무기 발사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게요? 다 죽는 거지.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미 국방부가 사실 미래 전쟁을 상상해 봤을 때 꼭 뭐 총, 대포, 비행기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사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들끼리 싸우게 만든다든가 가짜 명령과 허위 정보를 통해 가지고 혼란이 발생되고 마비가 되면은 이거는 대포와 비행기로 공격한 거하고 거의 다를 바 없는 효과가 그치.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대량 살상 무기가 될 가능성 이 부분을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연구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던 거고 미국은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R&D 다 줄였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그럼 어떻게 대응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개털됐지. 다시 뭐 귀농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귀어도 있어. 아, 귀하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5년짜리 2차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자주 가던 스시집은 결국 문을 닫았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크고 많은 자영업자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책도 없고 계속 욕만 하고 있고 아직도 김윤아 씨를 입에 올리면서 유인촌 씨까지 왜 이러는 이거 청문회 겁니까? 또 나오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듯이 뭐 가짜 뉴스다 뭐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심리를 조작한다니까요. 생성형 AI가 나의
의식과 심리를 조작하는 단계. 이것도 미 국방부가 연구 중인 건데 데니엘 레봇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10년 전에 2011년경에 약 한 10명의 학자들이 공동 집필한 책이 뭐냐면 Fifth Generation Warfare. 우리말로 하면 제5세대 전쟁이라는 책을 집필했어요. 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들이 기술 문명을 봤을 때 미래의 전쟁은 인간의 심리를 조작하는 전쟁이 된다고 본 거예요. 어떻게? 이 종교와 문화의 아이콘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그 데이터를 갖다가 흐름을 조정함으로써 어떤 개인과 집단의 심리를 조작해낼 수 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지고 있는데 이기고 있는 걸로 착각하게 한다. Don't look up 영화처럼. 와. 그렇지. 아니면은 적개심의 방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다른 데로 나한테 향하던 걸 사실은 저놈이 나쁜 놈이야. 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이거를 유도해가지고 그 어떤 적대와 혐오의 방향을 틀어준다거나 이런 건데 실제로 이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이미 총으로 쏘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잖아요. 그건 눈으로 보이는 전쟁. 눈에 안 보이고 언론에 안 나오는 전쟁이 있어요. 투시력 있으세요, 의원님은? 아니 이것도 이제 외국 언론을 통해서 추적하는 건데 네. 그 미국의 클리어뷰라고 하는 신흥 스타트업인데 네. 여기가 안면 인식 기술 업체. 클리어뷰. 선명하게 본다는 뜻이요. 네. 그런데 이 업체가 그동안에 비밀리에 영업을 해오다가 저기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뭐하러 들어가요? 러시아 병사 시신이 발견되잖아. 근데 전쟁터에서 시신이 많이 훼손돼 있어요. 끔찍하죠. 네. 그거를 안면 보건 및 인식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죽은 병사의 시신의 신원을 알아내. 근데 도저히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좀 훼손됐다. 근데 어깨에 문신이 있네. 그러면은 요 문신하고 요 얼굴의 특징을 조합시켜 보면은 다시 나와. 네. 그러면은 러시아의 그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이런데 개인 계정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우선 1차분으로 2억 장을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그 개개인별로 안면의 특징을 다 분석해 놓고 그러다가 병사 시신이 하면은 요거를 검색창에다가 그 구글 검색하든지 그 이미지를 업로드를 시켜요. 그러면 3, 4분 이내에 95%의 확률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원을. 그럼 이게 끝이 아니야. 그 사람의 친구와 가족을 찾아내. 그래서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보다 먼저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 병사의 사망 사실을 가족과 친지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시신 인도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그럼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도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여기까지 들어가가지고 러시아 정부를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우와, 약간 무서운데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화제가 되니까 원래 이렇게 개인 정보를 확보해가지고 저기 이런데 안면 인식 기술로 쓰는 거는 불법입니다. 특히 이 서구 사회에서는 초상권 이런 거. 그렇지. 개인 정보 무단 도용이니까. 그래가지고 드러내놓고 사업을 안 하던 곳인데 이 업체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대기업으로부터 전부 고발당했어. 자기네 계정에 개인 정보를 무단 활용했다고. 네. 그래서 현재 일리노이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거기서 밝혀진 사실이 이미 전 세계 법집행기관하고 3,600건의 계약을 이미 체결해서 돈을 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그 전 세계 데이터가 늘어나는데 전 세계에서 총 개인 인물 사진 확보 목표가 1,000억 장의 개인 사진을 확보하는 걸로. 너무 무서워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법정에서 까져야 버린 거야. 드러나 버린 거야. 그러면 없애야지. 씨를 말려야지. 그런데 이게 민간 시민의 자유에 관계되는 데서는 말씀하신 대로 막고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쟁터에는 규제가 없잖아. 전쟁터는 이기는 게 지상과제지 전쟁하는 나라가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규제 따질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전쟁터로 다 달려가가지고 돈 벌려고 실제로 거기서 신흥 기술의 베타 테스트, 전쟁터를 실험장으로 다 써버린 거지. 이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파워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기술 안 쓰고 100일까? 지금 미국의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 많이 나죠. 거기에다가 묻지마 범죄에다가 인종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해. 근데 이 기술을 쓰면 범죄 예방률, 검거율이 다 높아져. 아, 그냥 잡아버릴 수 있어요. 아니 영상이 있으면? 영상이 있으면 희미하게 CCTV건 뭐건 찾아내는데 속도가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가지고 범죄 혐의자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뭐 별의별 알고리즘이 다 나온단 말이야. 영화처럼 되겠다. 그러면은 쓰게 돼 있다는 거야.
이게 중국도 지금 그 경쟁이 붙었지만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한번 열리면 네. 멈출 수 있느냐. 내가 이제 그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전쟁터에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유례없는 사이버전으로 가짜 뉴스를 이메일 계정을 초기에 많이 그 활용해서 보냈는데 우크라이나가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전 시민들은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가짜 뉴스예요. 그게 이제 이메일 계정인데 이건 원시적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제5세대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도 미 국방 예산에 이런 부분에 특히 생성 AI 예산이 대규모로 지금 그 집행되고 있다는 거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은 그런 용도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벌이용으로 이러면서 이제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고 장악하면서 나의 주권을 해체시켜버리는 이게 대량 살상 기술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거고 이게 미래의 테러는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아니 이거를 그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도 없고 이미 다가오는 미래인데 우리가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걸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AI를 어떻게 이겨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뭐냐면은 나에 대한 어떤 존재 감각, 즉 그건 뭐 자존감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네. 이게 약화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나의 주권자는 나거든. 당연하죠. 그게 자존감이거든. 그런데 이것을 갖는 감각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을 하다가 네. 나는 인공지능이 그래서 난 뭐 T래, 나는 I래. 맞아. 규정 지어버리지, 나를.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자신을 사실은 해체하는 이 나쁜 버릇들이 이제 서서히 내재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점점 투명 인간화되는 거죠. 내가 안 보이는 거야. 자 결정장애에 빠져.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인공지능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치, 침투하면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미래 사회에 사람의 어떤 정서와 심리와 지식을 조작하는 게 실제 전쟁 못지않게 치명적이라고 이제 보는 일군의 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있는데 네. 이런 이야기의 절반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왔다. 그러면 저 전쟁에서 저게 실험이 되면 그 다음 단계 뭐냐? 나중에 저거 가져와서 사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오늘 고민 상담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시사나 정치 방송을 제가 본의 아니게 매일매일 뉴스를 보게 되잖아요. 예전에 네. 한 1년 전에 저였다면 솔직히 뉴스는 별로 제가 즐겨보는 게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직업적인 있어요.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제가 네. 듣고 보니까 이게 제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때도 있는데 너무 큰 뉴스들이 터질 때 막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아니면 진짜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그때 이제 막 그 분노 지수가 올라갔겠지. 근데 그게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그걸 맞아요. 표현했겠지. 근데 그게 방송에서 끝나면 좋은데요. 이게 제 삶에 너무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일과 가정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그 우울함이 집에 가서도 저를 덮치고 자려고 누우면은 너무 속상함이 올라오고 저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나랑 맞지가 않나? 좀 내가 너무 정신적으로 여기에 몰입을 하나? 거기에 전문가이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딱 분리를 하고 살지? 이 광고 내보내니까 재방송 시청하던 스님은 그 광고 좀 안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혹시 하나 그래서 선물 뭐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님한테 네. 주시기를. 불편하시면은 스킵하시고 이 남성 문제로 끙끙 앓는 분은 종교의 구애 없이 이용해 보셔라. 네, 좋습니다. 네. 코코메디가 식약처 인증 의료기기 3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 중국기술 특허 등록했고 하루에 10분 디지털 방식의 간편한 사용으로 한 번 구매로 아주 반영구적, 이거 보이시죠?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판매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하우와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네. 한번 믿고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뭐 남자만 좋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부부가 같이 행복하자는 취지 당연하죠. 아니겠어요? 예. 10월에 가을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가격 할인과 푸짐한 사은품들입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또는 대표번호 080-255-0000으로 전화주시면 전화번호도 되겠습니다. 쉬워요. 부부의 행복을 코코메디. 그 보험 몇 개 들고 계세요? 아니 많아요. 저기 많아요? 꼭 선후배 한 놈씩 찾아와가지고 부탁하는 거 들어주다 보니까 거절 못 하시는군요. 내가 최저 생계비도 못 벌어도 보험료 나갔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보험인데 이거 내가 직접 발품 팔아서 체크해 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시간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판매 회사를 위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경제 상황에 맞게 내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나갔으면 좋겠어. 나는 5만 원만 나갔으면 좋겠어. 요렇게 좀 금액을 정해주시면 네. 거기 안에서 실비보험, 뭐 암보험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정말 필요하게끔. 심지어 상담은 무료입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보험 가입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00-7917 그리고 홈페이지로 마이보험체크.com 들어가시거나 카카오톡 마이보험체크 채널 초과 하시면은 바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 아, 그런데 그거는 결코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저한테 익숙한 감정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이태원이나 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네. 특히 세월호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그 이제 누구 아빠 뭐 엄마 뭐 해서 네. 그리고 광화문 추울 때 그 광화문에서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재난과 트라우마라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이 광장에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단원고 안산에 있으면은 주변에 이웃조차도 수군수군대면 저 자식 관 팔아가지고 말이야 보상금이나 타먹고 말이야. 그리고 어디 추모제라도 하려 그러면 또 이제 가게 사장님들이 장사 안 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광화문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때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야. 나와 이웃과 학교와 그다음에 내 생활과 아이를 잃은 슬픔과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엉망진창이 되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때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태원 참사가 나고 어쨌어. 그리고 뭔가 이 사회적인 문제가 내가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 나는 여전히 내 보금자리가 있고 가정이 있는 거야. 그 다음 단계를 항상 생각하라 이게.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로 치유되고 위로를 받고 하면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려면 뭘 해야 될까? 요런 얘기할 때 이 부정적 감정이 사라진다. 극복이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럴 때 대부분 치유는 그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 할 때는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나는 방송에 나가서 뭘 더 알려야 되지? 어떤 점을 해야 사람들이 이거를 더 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 요 고민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내가 치유되는 거거든.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는 뉴스를 형식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아파한다는 뜻이잖아. 단지 내가 감당하는데 좀 불편하고 힘들구나. 저 완전 개인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남의 일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두운 면들을 알게 되면서 막 이제 죄책감도 느껴져요. 가끔 내가 이렇게 나 저도 혼자만 마찬가지예요. 그죠? 집에 가면 똑같아요. 똑같다는 게 뭐예요? 우리 다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 사람들이라 이거지. 그런 감정들이 약간 충돌한다. 예. 위빠사나 명상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문제를 주로 전문으로 다루는 건데 막 대뱉으면 안 돼요. 뭐라고요? 아니 위빠사나 위빠사나? 이게 이제 고대 인도에서 불과 초기에 선승들의 수행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해야지. 일단 걸어보는 거죠. 걸어요. 근데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네? 왼발이 앞으로 나가네? 손은 이렇게 움직이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올 거야. 아마도 집에 가스불 내가 껐나 오늘? 애는 잘 있나? 씨 요즘 돈이 왜 이래 안 들어와? 그래서 뭔 생각이든 들어올 거야. 네? 그럴 때 이렇게 요 생각 너 들어왔구나. 딴 생각이 또 들어오네? 얘가 있는데 너도 들어오는데? 그런데 딴 놈이 들어와.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많이 모여서 버글버글하네? 근데 맨 놈은 또 나가. 그러니까 생각을 생각하라는 거야. 그게 위빠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좋아요? 뭐가 들어왔는데 네가 들어왔는데 날 아프게 하는구나. 그럴 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네가 손톱에 박힌 가시 마냥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구나. 근데 이 가시한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많이 아프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제가 전 남친 생각이 딱 들어오면 빨리 다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붙잡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럴 때 또 붙잡을 수도 있고. 전 남친? 그 문제는 내가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불현듯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인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을 하고 끝내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인지하고 이게 불편하네? 그러면서 다시 내보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네. 어떤 아픔이 느껴지잖아요. 신기하다. 아픔이 느껴지고 이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위빠사나. 단지 위빠사나 명상법.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다 그 정답은 아니고 명상. 저도 이런 수행을 다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인생사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표현하고 뭘 한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자세는 난 중요하다고 봐요. 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생각을 생각한다는 거죠. 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풍부해지고 다양해지며 동시에 강해진다는 겁니다. 오. 어쨌든 네. 오늘도 시간이 다 갔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윤혜 씨를 이렇게 보면은 오윤혜 씨가 사람들한테 주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아, 있어요. 그리고 나 대신 표현해 주는 거거든. 왜냐면 누군가는 오윤혜 씨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 거거든.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너무 그게 이제 방송인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도 내가 넘어서는 게 있고 넘어서지 못하는 게 있구나. 이런 현실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솔직하게 인정을 하되 네. 아 이게 들어오니까 불편하구나. 저 가시가 내 손에 박히니까 아프구나. 이때 대화를 하는 거죠. 저기 더 이상 나를 안 아프게 했으면 좋겠어. 나도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게. 그러나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식의 그러다 보면은 생각을 생각하는 단계 이게 고수의 단계가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봐요. 지금의 대통령이 윤석열이라서 좀 불편하구나. 요런 생각들. 네, 이거를 바꿀 수 있도록 좀 희망을 가져봐야겠구나. 그렇지. 네. 저는 사실 운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김종대 의원님께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같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 팔자에도 없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아유, 감사합니다. 네, 김종대 TV 사이다 속이 뻥 뚫리는 이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뚫리고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그럼 욕만 하는 게 제일 쉬워. 맞아. 정보 욕하는 게 제일 쉬워.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불행해져. 맞아요. 그걸 넘어서고 극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윤석열 이후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대한 사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네. 좀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한번 준비해 보자. 쉬다 오셨더니 확실히 더 뇌생남이 되시고 진짜 이 시대의 지식인 한 번 더 제가 반합니다. 오늘도 너무 알찬 시간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종대 뻥 뚫리는 TV.